네,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하실 때 뵀는데 지금도 농성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주신 유일한 기자. 참 언론인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취재 편의점 장 기자님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좀 이게 그 진보 정당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야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 국민 생활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과거로 반복하지 되돌아가지 않고 네. 좀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흐름이 튼튼해지려면 네. 개혁진보 정당도 튼튼하게 잘 함께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지개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특정한 무슨 뭐 변호사들만 그냥 때로 뭐 검사 출신만 때로 판사 출신만 때로 법조 정당화가 돼버렸어요. 모든 정당이. 맞습니다. 구성도 그렇고 예. 또 단순하게 한 정당이 아주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안정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예. 다양성이 좀 이렇게 보장돼야지 맞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 안정성,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이 예. 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점들이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벽을 깨야 되는데 제가 한때 그랬어요. 뭐 회사원 정당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원 직장인 정당이라면 정당.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저희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 대변을 예, 못하지 예, 않습니까? 예, 특정 예. 직군에 대해서 뭐 언론인 무슨 맞습니다. 뭐 기업인 뭐 다 이제 사실상 이제 기득권층만 가 있으니까 일상 시민들 예전에 그래도 민주노동당이라도 있어가지고 노동자의 벗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자 출신도 있나요?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출신들은 예. 꽤 있는데 예. 출신들은 꽤 있는데 이제 큰 정당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포섭돼 있다고 할까요? 예, 예. 그 구조 속에서 예. 적극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 두드러진 어떤 특정 대상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저희 총선 때 네. 총선 때 정책 하나 내면서 우리 시기시기 신장시기가 제안해 가지고 예.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특별히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4050 세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심축이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정치 영역에서 구체 정책을 놓고 보면은 어르신 정책, 뭐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는 이중 돌봄 4050 세대의 맞춤형 정책은 또 막상 없더라. 그래서 그 정책을 냈는데 굉장히 감동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떤 계층이든 계급이든 세대든 이런 걸 좀 대변하는 다양한 정책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개특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성 계속 하시고 계신데, 예. 제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뭐 결론이 났습니까? 정개특위 아직 결론 안 났고요. 사실은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맞습니다. 예. 농성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일 가까이 되고 있고요. 세상에. 적어도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어떤 경우에도 17일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국회를 통과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선관위가 선거 행정 사무를 해서 투표용지도 찍고 선거구도 획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17일인데 오늘이 벌써 15일입니다. 이틀 남았네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고 예. 결론이 안 나는 게 무슨 정말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서 그런 것이냐. 예. 그렇다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침대 축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 핑계 삼아서 잘 설득이 안 된다. 네. 이러면서 결국은 기존 선거 시스템, 기존 선거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서도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 정개특위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뭐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광주 특별시 시장 네, 후보로 민영배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뭐 사실상 당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죠, 거기 예, 이미. 거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거의 뭐 딱히 후보도 네, 물론 이정현 예, 진보 후보가 있긴 정당 후보들이 나와서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 제왕적 특별시장이 온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견제 차원에서 좀 네. 의석을 다변화해야지 같은 당끼리 견제하고 하면 뭐 감시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저희 12명 의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당을 역할 분담해서 맡고 있는데 아하.
제가 나름 광주 출신입니다. 예. 그 혁명의 도시 광주 출신. 그렇습니다. 예. 고향은 인권과 평화의 도시죠. 고향은 영광이고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로 보통 일종의 유학으로 와서 다니게 되는데 제가 8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광주를 겪은 세대고 지금의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인데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에도 광주가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광주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광주 전남 통합이 될 때부터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존중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특별법을 만들고 통합 시장을 만들고 통합시를 운영해야 될 또 견제와 균형을 발휘해야 될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최대한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사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특히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통합특별시가 20조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급의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갖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일종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의회는 그 부분을 잘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네. 현재 상태 자체가 헌법 불합치 상황입니다. 전남이 63명의 도의원이 있고 광주는 전남이 61명의 도의원이 네. 있고 광주가 2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개를 합쳐서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역의회를 숫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전남하고 광주 인구 차이가 한 3~40만밖에 안 되는데 의원은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예. 헌법 불합치 상황입니다. 몇몇 여러 지역구가 헌법 불합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헌재로 다 가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필수적으로 조정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다 정개특위에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초기에는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었으면 되는데 네. 그걸 넣으려고 하면은 특별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된다. 이견 때문에 전남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그걸 주장해 가지고 특별법에 담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그것은 무조건 존중한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는 그 논의 자체가 전혀 실효성 있게 되지 않고 아마 지금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광주시에 광역의원을 몇 개 살짝 늘리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예. 그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예.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광주 전남의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민주당 일색이면 이미 이제 민주당 통합특별시장이 만들어지긴 예. 이것과 다름없는데 예. 거기에 의원들도 다 민주당이면 그 광주 통합특별시라는 것이 균형 있게 또 합리적으로 잘 시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네.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광역시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큰 방향을 그렇게 합의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전남 국회의원들은 우리 도의원들은 절대 손댈 수 없다. 광주 시의원들은 전남 도의원들이 저렇게 심각하니까 그냥 원칙적인 말 한마디 하고는 뒷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8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과정에서 너무 기득권 옹호거나 아니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자치행정 체계 자체가 매우 불균형하고 매우 일방적인 구조로 간다. 그 영향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중에는 고통을 겪을 거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런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정치가 늘 아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득권적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지속 가능한 모델 우리가 또 개헌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대리비 사건으로 맞습니다.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하고 경쟁한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 기조는
여전히 윤어게인 내란 세력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네, 국힘에 국힘 제로. 대해서 확고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네. 국힘 제로가 제일 기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지방 정치가 뭔가 혁신하고 좀 책임 있는 그런 정치로 전환돼야 된다. 이번에 사실은 돈 공천 문제라든지 바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전북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지방 자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패, 부정 이런 부분들이 뭐 영남 쪽도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 호남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독점되고 있는 그 정치 구조에서는 뭐 정치가 권력이 아주 독점됐으면 그 정치 구조 자체가 부패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진리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남에서는 선의 경쟁을 하자, 네. 혁신 경쟁을 하자. 이게 예. 이제 두 번째 기조였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호남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힘이 부족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일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1년차 네.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후보들을 내고 경쟁해서 네. 그 경쟁 과정 자체가 호남의 정치를 바꿔놓고 뭔가 유권자들이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도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경쟁력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만든다든지 예. 또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치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선거 룰을 만들자라는 건데 네. 그 점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초반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가 막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던 건데요. 어제 사무총장 간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외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주로 어떤 논의들이 이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은 그 원래는 통합 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의 엄청난 내분과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그래도 그 문제의식 자체는 좀 남겨놓자 해서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추진 준비를 만들었고 민주당의 조승래,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양 사무총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간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선거 연대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없는 게 민주당이 현재 뭐 다자 구도든 무슨 구도든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 연대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고 선거 후반에 가서 이제 뭐 몇 가지 필요가 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는 해야 된다. 우리는 일관되게 그 입장이다. 나중에 지금은 뭐 압도적인 것 같지만 선거 과정이 되면은 하나하나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때 가서 연대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큰 원칙 선언이라도 하자. 예. 즉 국힘 제로를 위해서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선거 연대를 한다. 네. 두 당이 그걸 위해서 성실하게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 연대 방안은 각 시도당에서 각각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위임을 한다. 네. 이 정도 선언이라도 함께 하자. 양당 대표가 책임 있게. 그래주면은 각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지금 선거 연대를 바로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중앙당에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필요한 지역에서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뭐 두 분 만난 이야기를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원칙적인 어떤 방향이라도 서로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각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큰 줄기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앙 권력 대통령, 의회 권력 국회 그리고 지방 권력 지방정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권력 시스템에서 전체가 다 민주 진보 계열로 된 적이 없어요. 이번이 네. 아마도 처음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이게 바로 이제 정말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그때 네. 예전에는 뭐 대통령은 바꿨지만 뭐 그렇습니다. 국회가 안 돼서 국회는 바꿨지만 또 지방 정부가 그래서 늘 이게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큰 일대 혁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신데 역사의 전환점에 와 저도 있다. 매우 공감하는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무슨 정당 간의 이해관계 다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일종의 내란의 전위부대가 됐던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예. 어렵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들만의 어떤 귀족적 기득권에 얽매여 가지고 민주주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국민적 열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네. 메스도 들이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이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정당이 물론 나라를 이끌어온 공도 있습니다만은 두 당이 너무나 진영 정치나 기득권 양당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현재의 어떤 소선거구제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극단적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또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윤석열과 같은 극우 내란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의 보수 정당 안에서는 심판을 확실히 받아야지 네. 보수 정당도 최선의 합리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또 다음 총선에서 그 점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치 개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독식하던 의석을 네. 개혁진보정당한테 일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주 합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나쁜 후보도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그냥 당선이 돼서 네. 그 영남 지역이라는 게 내란과 극우의 본거지 또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를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네. 조정하고 바꿔놔야지 예.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건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 개개인하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내 지역에서 당장 도의원 한 명, 시의원 한 명이 바뀌거나 바뀌지도 잘 않아요. 네. 그냥 약간의 선거에 변수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싫다고 적극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고 내란 세력의 어떤 근거 자체를 좀 더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저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에서 나왔던 광장의 시민들의 열망, 다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했던 그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촛불을 만들고 촛불 이후에 많은 변화가 지금보다 사실은 더 혁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민주당이 굉장히 몰빵을 해줬고 민주당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의 탄생이었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다시 그걸 반복한다.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작은 기득권 좀 내려놓고 바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를 질끈 물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절호에 할 수 있는 아주 기회. 국회 입법부를 개혁 정당들까지 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 이제 거버넌스도 이번에는 상당히 바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고 또 넘겨서 나중에 그 상황이 정치 상황이 정치 구도가 변했을 때 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늘 이제 민주대연합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그 예민한 점들을 뭐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민 일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지난 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소위 얘기하는 지민 비조로 연대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남해당 잠바 입고 같이 선거 캠페인을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동지적인 정치적 동지로서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또 막상 선거가 닥치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당면한 그 과제가 국민의힘이 워낙 형편없으니 네. 유권자들의 판단 속에서 일단은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네. 그리고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지역을 다녀보면 뭐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나 큰 틀에서 보면은 연대연합 전술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영남 같은 경우 대구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어제 이제 JTBC 여론조사를 보면 또 네. 확인이 되지만 소폭 상승하지만 또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연대연합 전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이걸 안 할까?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뭐 사실 이번 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아마도 민주당이 그러지 않아도 낙승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번 지방선거만 바라보는 거죠. 뭐 지방선거 한 번 하고 뭐 정치 선거가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28년 총선이 있고 30년 대선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도 자기들이 싹쓸이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서 네. 임미 의원 같은 영남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의원들이 네. 또 그 밑에서 함께했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이 네.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서 뭔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본질적인 거고 노무현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위나 권력 자체를 던지기도 했던 그 열망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열망에 어떤 힘입어서 지금의 민주당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해야 될 절호의 기회고 의지만 있으면 선택만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호남 지역에서 기득권을 그대로 독식하고 절대로 그것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주장과 요구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10시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 뉴스공장에 조국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어제 이제 뉴스아이킥에도 출연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금요일 날 오시겠다고. 좀 숙성돼서 나오시겠네요. 뭐 그런 건지 순서가 뒤로 미룬 건지는 밀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평택을 어제 그 선언을 하셨는데 평택을 택한 이유는 국힘제로 또 민주당의 귀책 사유이고 또 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 출마하지 말라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부산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정우 AI 수석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부 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로 특이한 케이스죠.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호남은 제외했고 안산은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그 지역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진보당과는 선거연대 제안도 논의도 전혀 없었고 정책연대와 출마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 오자 대결 가능성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네. 어제 그 뉴스아이킥하고는 좀 대동소이한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종합됩니다. 내부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당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도 했고 또 다양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원들의 의견도 수천 명의 의견을 받았어요. 조국혁신당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정말로 뭐 백화제방이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받았고 예. 의원단들 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발표 직전 전날에는 뭐 다른 뭐 지방선거 준비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했고 네.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예. 엄청난 그 논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예, 뭐 조국 많은 대표의 출마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조국혁신당이 조용한 것 같은 내부로는 토론이 많은 당입니다. 그렇구나.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토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뭐 설명한 대로 어쨌든 적어도 조국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는 이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힘 제로 심판인데 국힘을 심판하는데 아주 조국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 거기가 어디냐라는 고민을 1차적으로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호남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또 기반이기도 하지만 호남은 그 지역은 아니다라는 네. 게 명확했던 거고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 고향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고향이기도 하고 뭔가 노무현의 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제안도 예.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런데 부산은 사실은 이 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장 선거가 함께 진행되고 네. 있고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북갑에서 예. 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사실은 정말 일 잘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이 전략이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그런 기조 속에서 진행을 해야지 거기는 뭐 한 번 보수 바람이 부는 순간 무조건 다 날아가는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했고 조국 대표나 무슨 전국 정치인들이 나가서 큰 정치적 대결이 벌어지면 보수 표가 오히려 결집돼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어서 부산은 또 특히 하정우 수석이 가면은 거기에 걸맞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부산이 이제 마지막에 좀 제외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험지 중에서 정말 국민의힘을 심판해서 조국이 나가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좀 책임 정치, 혁신 정치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다른 대표적인 후보가 명분 있게 나가는 것이 걸맞는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택을로 이렇게 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게 무공천을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뭐 한 번도 예.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 그게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거는 특히 뭐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 네. 또 정치 혁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책임성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네. 조 대표가 나가니까 뭐 무공천 해달라 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누가 됐든 후보 공천을 하면 오자 대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책임 있는 어떤 입장에서는 안 내는 것이 맞지만 예. 정당이 내겠다는 걸 저희가 뭐 어쩌겠습니까? 내더라도 승부에서 이겨 살아 돌아오겠다. 네. 이게 뭐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조 대표나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평택이 험지는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본인의 지역구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 4만 5천 표 정도는 네. 이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돌려봐도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한 50% 이상은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는 이제 종합이 네.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왜 험지라고 그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유이동 뭐, 의원 예, 때문에. 그 김현정 의원이 직전 21대 선거에서 평택을 해서 지신 분이에요. 지난 평택 병으로 출마해서 아니, 이겼죠. 그 그 20, 지난 선거에서. 예, 21대 선, 이제 예, 22대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평택을 피해서 평택병으로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선거구 당선되셨죠. 조정이 된 거죠, 그때. 예. 평택을 해서 본인이 진 선거인데 그때도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51명이 됐고 네. 그때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예. 미래통합 7명 될 때 아. 진 지역이에요. 그 험지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본인이 지신 곳이면 낮잠 주무셨나 그때 선거운동 안 하시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2대 때 당선이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김현정 의원한테 이겼던 유이동 의원이 만만하다고 김현정 의원 지역구로 쫓아가 가지고 거기서 민주당은 이제 평택을 해서 이병진 의원이라는 평택이 이제 뭐 점점 이렇게 도시화가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농촌 통합이고 지역의 어떤 그 우리 지역 사람 이런 게 여전히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 이병진 의원이 이제 그 지역 토박이로서 그런 신망을 가지고서 당선됐던 지역이고 이제 또 한 측면을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은 쉬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민주당 후보도 나오고 또 다른 후보들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3선을 했던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거기서 싸우는 것은 저희는 전혀 장담하지 못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유이동 의원이 잘 모시겠다. 조국 대표님 오시면 잘 모시겠다. 이제 이런 예.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세요? 저희는 뭐 어떤 그 유력한 여론 조사 전문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구도대로 민주당이 누구 후보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네. 아주 특별한 대단한 후보가 오지 않는 한은 유이동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조용히 당선될 곳. 조용히 그렇게, 당선될 곳. 그렇게 봤고요. 예. 그곳에 유이동 후보가 조용히 당선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가 네. 조국 후보가 온다니까 예. 상당히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 그래요. 약간 예. 허장성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또 유이동 의원 또 취재해서 또 말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성장을 유일하게 방문해주신 장윤선 대기자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늘 대기 중이니까요. 정치개혁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핑계를 대고 합의해서
전혀 변화 없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은 특히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게 질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남은 이틀 동안에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늘 다니면서 특히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유권자 분들이시니까요. 애청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발전은 혼자는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 맞습니다. 함께 다 같이 연대해서 집단지상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엄청나게 성숙해 있고 우리가 계엄도 이겨낸 훌륭한 국민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일 세월호 네, 맞습니다. 또 참사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친일 청산 못한 거, 네. 군사 독재 제대로 하지 못한 거, 4.3이 끝나기로 했습니까? 5.18이 끝나기로 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미진한 이 개혁 과제들 완성해서 정말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입법,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이 완벽하게 새로운 시계로 돌아가는 이 민주의 시대에 확실한 개혁을 하려면 더 많은 세력들이 다 같이 연대연합해서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네. 우리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합니다.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걸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